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이 사림이라는 건데요. 사림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화를 입고, 그 사림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에 있는 나는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지난 시간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거를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사림의 성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림의 성장을 보기 전에 이제 사림이 무엇이고, 그럼 사림의 반대편에 있던 훈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훈구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훈구파는요, 세조의 즉위과정, 세조의 즉위과정이라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계유 정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유 정난에 협조한 공신 세력들이 기반이 되는데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공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도 높고요. 그냥 토지도 소유하고 상업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요. 즉 정치와 경제의 권한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사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림은 15세기 중소지주층, 그리고 왕의 중심이 되는 왕도 정치, 그리고 향촌 자치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뉴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뉴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고려 얘기했을 때 온건 개혁파 라고 얘기를 했던 이 온건 개혁파들 세력들이 제자들을 양성해서 이 사림이 성장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림이 언제 정계에 진출하냐면요, 바로 이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김종직 등이 3사 언관직에 등용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었죠. 이 3사는 언론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언론이라는 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은 것들, 잘잘못을 가리는 곳인데요. 그 3사의 언관지에 등용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이 훈구 세력의 비리 같은 것들을 많이 비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사림이 있고 훈구가 있으면, 사림은 훈구를 3사를 통해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많은 훈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림에게 사화라는 이제 사림이 화를 입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화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사화는요,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1번, 그리고 명종 때 1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사화만 이름을 갑자기 간단하게 쓰면 무, 오, 사, 화, 그리고 갑자, 사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다음에 기묘, 사화, 그리고 여기 있는 을사사화, 총 4번의 사화입니다. 사림들이 어떻게 화를 입었는지는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연산군 때는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있었고요. 중종 때는요, 반정으로 이제 연산군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중종이 반정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종 반정에 힘을 입은 또 다른 공신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공신들이 바로 훈구파가 다시 조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종은 이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같은 사림을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광조가 훈구 세력에 맞서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개혁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현량과라는 거는요, 일종의 추천하는 제도고요. 과거제와 달리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해서 등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활성화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훈구들이 비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광준 사림이기 때문에 철저한 성리학 기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교 행사를 하고 있던 소격서,
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소학 같은 것들 보급하고 공납제도 개선하면서 위훈을 삭제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위훈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짜 공신, 조광조가 주장하는 가짜 공신, 그 반정에 등장 이 훈구 공신들을 위훈, 가짜로 공신을 받아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의 그 훈장을 박탈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발로서 기묘사화가 실시하게 되는 거죠. 명종 때는 이제 을사사화가 있었고요.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외척 간의 다툼인데 이거 사화는 이따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화를 4번이나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꾸준히 성장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원과 향약이라는 독특한 지방 체제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거죠. 서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의 향촌 교육, 향촌의 약속, 이런 것들, 약속 또는 자치 제도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봐서 이제 사화만 이제 정리를 하게 해볼게요. 자, 무오사화는요.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이제 사림의 일부인데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조의제문이라는 거를, 조의제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 김종직 이 조의제문이 쉽게 얘기하면 세조를 비판하는 거예요. 세조를 비판하는 글인데요. 이 세조를 비판했으니까 당연히 세조의 손자였던 연산군을 자신도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을 사게 되면서 이제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들을 무참히 학살 또는 사화를 겪게 한 게 바로 무오사화이고요.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폐비 균씨의 사량은 사약을 먹여서 죽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걸 통해서 요거는요 좀 독특하다면 요거는 사림도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일부 훈구 세력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두 다 피해를 입었다. 그 김효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반작용을 일으킨 거고요. 그래서 이들 그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 초, 위, 왕이라는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먹게 하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명이죠. 쓰여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조광조의 모습도 있는데요. 자, 을사사화 같은 경우 외척 간의 대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이 사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나중에는 권력을 집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제 사림들이 성장을 하는데요. 그 사림들만 남다 보니까 그 사림들이 이제 자신들과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붕당의 형성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이 왜 생겼는지, 살인만 남았는데 이제 훈구에 맞서서 싸워서 이제 훈구들이 사라지고 살인들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인들이 붕당 자기네들끼리 당을 형성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요 바로 요겁니다. 척신 정치의 전체를 청산에 대한 시각의 차이, 그리고 2조 전랑을 임명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료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그 척신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을사사화에서 얘기했던 외척 간의 대립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척신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외척들이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혼내지 말자
라고 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료를 한번 보시면 이건 교과서 113쪽에 있는 사료인데요. 심의겸이 처음에 김효원이 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해요. 왜? 김효원은 윤원영과 친분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외척과 관련된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김효원이 전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을 전랑으로 청구를 했더니 김효원이 또 태클 거는 거죠. 외척의 물건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 심의겸과 심춘겸이 왕의 처남이라 스스로 외척이었기 때문에 이런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전랑에 문제가 됐냐?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보시면은요, 교과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자리를 거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재산까지 순조롭게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상품 이하의 문간의 청구와 3사의 청유직 선발권 등이 있었고요. 또 중요했던 건 후임 전랑을 추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조 전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가 결정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조 전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기존에 이제 열심히 딱 외척 정치의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동인과 조금 기성살림으로서 외척을 조금 유하게 받아주자라고 주장한 서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황은 1,000원짜리, 이이는 5,000원짜리. 그래서 이이가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황과 이이가 이렇게 대립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역사탐구만 살펴볼 텐데요. 역사탐구에 정암조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암조선생 키워드는 정암조선생과 김연현 이 두 가겠죠. 이 정암조선생을 딱 얘기한 거는 바로 그렇죠. 조광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광조가 실시한 개혁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아까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잘 듣고 수업 시간에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사림과 훈구의 입장에서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